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마음의 방역이 필요하신 상태는 아니신가요? 부산연구원에서 부산 시민 1,03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81%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 대중교통을 타기가 무섭다, 그리고 병원에 가기도 두렵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일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런 답변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오늘 덜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권명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명환입니다. 네, 선생님도 요즘 굉장히 바쁘시고 네. 또 약간 걱정도 되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좀 신박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네. 상상 코로나 블루, 이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실제로 진료실에 불안하다,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니까 깝깝하다, 속이 울렁대고 잠이 안 와요, 네. 무기력하고 우울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늘었고요. 그렇죠. 그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블루, 우울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이걸 합친 신조어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우울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상상 코로나는 감염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네. 조금의 기침이나 열감에도 덜컥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게 아닌가 예. 불안해하고 이게 더 증폭이 되면 상상 임신처럼 예. 실제로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을 만들어서 네. 선별 검사하러 가시는 분들도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를 받으면 실제로 확진이 되는 퍼센테이지는 지금 한 3.8%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정말 의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상 코로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상상 코로나 같은 증상이 생기면 나만 비정상인 건가? 네네. 다 그런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 겁니다. 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불안 자체는 병적인 게 아니고요. 네. 위험한 상황에서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감정 신호입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시기에 불안하고 우울하다 하시면 예.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다만 불안이 지나쳐서 면역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요. 네.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방역도 동시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불안한 거랑 실제로 불안한 거랑 무서운 거는 조금 다르다, 공포는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네. 다른 거 맞죠? 공포라는 감정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감정입니다. 특정한 뭔가가 있군요, 대상이. 네, 맞습니다. 예. 가령 폐쇄 공포, 고소 공포, 동물 공포, 주사 바늘 공포처럼 어떤 데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불안은 대상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냥 계속 그냥 나도 모르게 불안한 그렇죠. 거. 왜 불안한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처럼 언제 어디서 전염될지 모르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네. 우리가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요. 예. 이러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포랑 불안은 다르다. 공포는 뭔가 대상이 확실히 있고 네네. 불안은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불안한 상태.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또 하나 특징이 불안을 계속 키우는 그런 네네. 경향이 있다면서요. 네네네. 불안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찾고 알려고 하는 건데 이런 과도한 어떤 정보 수집이나 가짜 뉴스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그런 그 문자들이 계속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특히나 그 확진자의 동선을 너무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도 사회적인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염자들을 숨어버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까뮤의 페스트란 소설에 보면 사람 속엔 누구나 저마다의 패스트를 갖고 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불안이란 감정이 자칫 잘못하면 증오나 아니면 그 혐오 그리고 사회적 낙인 찍기나 분열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사실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게 이 마스크 문제였습니다. 이 평소에는 별것도 아니었던 이 마스크 때문에 줄을 서고 뭐 굉장히 국민분열까지 생길 정도였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마스크는 원래 나의 기침이나 어떤 가래 같은 거를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쓰는 매너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가 나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나의 마음을 기댈 언덕이 필요한데 이게 마스크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 마스크 부족이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벼운 외출조차도 방패 없이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것 같은 어떤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비유가 좋네요. 그래서 마스크를 사재는데 너도 나도 매달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생님 없었습니다. 사재기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뭐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뭔가 우리의 심리랑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재기는 내가 못 살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한국은 배송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든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덜한데 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재기 심리에는 희소성의 원칙이란 게 작용합니다. 희소성의 원칙이요? 사막에서 우리가 마시는 한 모금 물이 딱 한 모금 마시는 물이 평소에 우리가 쉽게 구해서 마시는 생수 한 통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상품 구매보다 한정판 딱지가 붙으면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생필품을 대량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진열대가 점점 비어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렇죠. 못 사는 게 아닌가, 내 것을 뺏기지 않는가. 그런 심리, 불안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사재기 행렬에 동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대에 그거 하나밖에 지금 없다고 하면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그걸 사게 되는 심리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매대 앞에서 이렇게 막 울고 계시는 그 노인분들의 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위협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늘 보던 분들인데 이제 그냥 보면 확진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피해 다니고 평소에는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사하고 하던 분들인데도 이제 점점 피하게 되고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손잡이마다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오기도 겁이 나요. 이런 말씀하시는 환자분도 계십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방역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게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면 접촉이 불안하다면 뭐 SNS를 통하거나 화상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전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뭐 감염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좀 열심히 하시고 직접 만나는 거는 조금 피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최근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고 있고 회사를 가야 되는데 회사를 못 가고 있고 집에서 이제 계속 한 가족들이 계속 보고 있단 말이죠. 계속 같이 있으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닌 거죠. 지금 가정 불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 문제를 갖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깝깝한 공간에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예. 서로 공감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어요. 공감 에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예. 까칠한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예.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이나 적당한 운동은 우리 스트레스 해소에 약물 치료만큼이나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공원에 가면 가족 단위로 나와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확보한 야외 활동은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네. 봄날의 풍경을 즐기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예. 또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말씀 중에 코로나 삼시세끼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주부님들이 그 식사 준비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가족분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도와준다면 주부님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캠핑 나온 느낌으로 바로 그거죠. 아빠들이 조금 이렇게 요리도 좀 해보시고 아이들도 와서 이렇게 좀 고기 굽는 거 좀 돕고 이렇게 해보면 네네. 오히려 집안에서 캠핑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해보시고 네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격리를 강제 격리를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2주 동안 일단 밖에 못 나가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네. 이분들도 굉장히 심적으로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과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네. 이분들이 외출을 못하는 스트레스보다도 더욱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네. 고립감, 단절감입니다. 예. 예, 혼자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나 사회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가 격리를 한다고 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까지 격리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서로 통화를 한다거나 연락을 네. 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 네. 서로 존중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요즘은 이제 확진자는 점점 줄고 있는데 완치해서 다시 사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네네. 이분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라는 네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 사회적 낙인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적 낙인 찍기. 예. 그래서 사실 뭐 이분들이 잘못을 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잘못을 해서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공동체적 연대 의식으로 네.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불안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불안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전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네네.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선생님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 현대인들의 뇌 영상 연구를 보면 예. 불안을 조절하는 위기 관리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한다거나 지나치게 예민하게 작동한다는 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 그 현대 사회가 성과주의 사회고 치열한 경쟁 사회잖아요. 그렇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네네네. 결과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성실한데 네. 주변에서는 더욱더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압박감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명함 하나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경쟁에서 추락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전쟁터고 긴장의 연속입니다. 예. 그리고 날마다 사건, 사고가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현대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고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 선생님 이제 코로나19가 와서 덮친 거잖아요. 네네. 이분들에게는 뭔가 더 큰 어떤 충격이 올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진료실을 찾는 분들 보면 그 불안척도 긴장도가 좀 더 상승한 게 맞고요. 예. 근데 흥미로운 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이 예. 그 이전에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없었던 분들이세요. 아, 그래요? 네네. 오히려 오랫동안 불안장애로 치료하는 분들은 담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제가 질문드리면 예. 아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도 겪고 인생의 벼랑 끝까지 가봤는데 네. 뭐 겨우 이딴 걸로 그러느냐. 이미 득도하셨네요, 이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좀 담담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내가
이미 불안 장애로 굉장히 약도 오래 먹어봤고 네. IMF도 겪어봤고 네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젠 코로나19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네네네. 오히려 그 전까지 불안이 없었던 분이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불안이 생긴 경우가 많았다. 네, 당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불안 장애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안 장애 여러 가지 분류 중에 요게 아마 제일 많지 싶은데요. 범불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범불안 장애 선생님 이게 뭔가요? 그 불안은 정상적인 감정이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소중한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안은 소중한 친구지만 지나치게 되면 나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까칠한 친구입니다. 예. 예, 대표적인 게 범불안 장애라는 병인데 예. 한마디로 불안으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만 해도 불편하네요. 네.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한번 걱정하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예, 흥미로운 건 이분들은 심지어 평화 상태에서도 예.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평화 모드에서조차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평화롭다니 이래도 되는가? 그러면서 걱정을 또 하기 시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불안 장애는 불안한 거. 네. 계속 불안한 거. 네네. 야, 이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또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불안 장애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거죠. 공황 장애. 요거는 연예인들이 사실 많이 네네. 커밍아웃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건데 일반인들 중에도 굉장히 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불안 장애가 큰 이름이고요. 예. 불안 장애라는 큰 이름 안에 뭐 강박증, 범불안 장애, 건강염려증 이런 병들이 네. 식구들이 옹기종기 살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범불안 장애와 공황 장애는 식구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집안에 살고 있는 여러 식구들. 네네, 맞습니다. 그 공황 장애는 몸으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불안 신호입니다. 아하. 그래서 정신없이 심장이 뛰고 숨이 가쁘고 이러다 쓰러질 것 같고 예. 그러한 어떤 패닉 상태가 도래하면 네. 공황이 오면 예. 내가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다거나 검사를 하게 돼요. 예. 근데 검사 결과는 대체로 정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반해서 범불안 장애는 특정 상황과 상관이 없고요. 네. 전반적이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불안이 6개월 이상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황 장애는 사실 이게 맞는 건지는 선생님 모르겠지만 굉장히 최근에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유명세가 많아진 연예인들이 네네. 내 이 인기가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에서 공황 장애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네. 그럼 일반인들은 왜 이런 게 올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어서요. 예. 실제로 연예인들이 공황 장애가 많은 이유는 네. 불규칙한 생활이고 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공황의 압도적인 1등 원인이 술입니다. 그래요? 예, 불규칙한 술자리 같은 것들이 영향을 예. 미치고요. 예. 방금 전에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정점을 찍었다가 추락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예. 늘 작용을 하고요. 예. 악성 댓글 같은 것도 작용을 하고. 그렇지. 근데 일반인들도 이런 어떤 불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위가 예.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자주 오고 예. 공황 장애는 그 유전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좀 더 완벽주의자, 실수하지 않으려는 완벽주의자에게 조금 더 흔한 특징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병원에서 흔히 보는 불안장애 환자들은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불안하다고 오지 않습니다. 배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가서 내시경 검사 받으시고 머리가 아파요. 그렇게 해서 병원 가서 또 CT, MRI 찍으시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불안장애였다. 이런 네네네.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호가 불안으로 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늘 불안하니까 신체적으로 늘 긴장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예. 가령 머리가 아프다, 온몸이 쑤신다. 너무 온몸이 쑤셔서 진통제나 파스를 달고 산다. 네. 위장 장애로 속이 불편해서 약을 먹는데 자주 재발한다. 예. 과민성 장염이 있다. 예. 거나 아니면 자주 심장이 두근두근 된다. 예. 추웠다 더웠다 한기와 열감을 반복적으로 느낀다. 예.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하는 증상들이 네.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범불안 장애는 아닌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불안한 증세가 아니고 다른 증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불안 장애를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주변에 있는 불안 증세를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예민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근데 이건 제 느낌이라 네네.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실제로 불안 장애가 잘 오는 분들의 어떤 특징, 공통점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하다는 거는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회복하는 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회복 탄력성 이렇게 부르는데 예. 회복 탄력성이 아무래도 약한 분들이 불안장애 좀 더 쉽게 이완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긴장도가 높은 직업군, 예. 긴장된 일을 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완벽주의자에게도 흔합니다. 네. 그런데 걱정이 병이 되는 게 범불안 장애잖아요. 예. 아이돌 가수가 생방송 전에 리허설을 합니다. 그렇죠. 실수를 해야죠. 줄이려고. 예. 예, 걱정이란 거는 불안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정신적인 리허설이에요. 네. 그런데 아무리 반복적으로 리허설을 하더라도 생방송의 우연이나 변수를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란 생방송에서 네. 어차피 우리 삶이란 생방송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걱정은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리허설만 하다가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릴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어차피 리허설 해도 그대로 되지도 않고 삶은 사실은 리허설이 없는 생방 같은 그런 네, 맞습니다.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선생님. 그 건강 염려증 네, 네.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것도 불안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불안장애 하나의 식구입니다. 건강염려증은 몸의 사소한 신호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네. 아,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걱정하는 병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농담 삼아서 이분들이 병원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신경계통의 센서가 굉장히 민감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예. 몸에다가 확성기를 댄 것처럼 심각한 고통으로 느끼기 때문에 예. 의사가 검사를 해서 정상입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안 믿습니다. 네, 의사가 오진을 하거나 예. 못 찾은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다른 병원을 또 가시죠. 맞습니다. 예. 갖가지 병원을 전전하시고 여러 가지 진료과를 다니시면서 검사들을 반복하면서 예. 걱정하는 게 특징인 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까지 왔다고 치면요. 네, 그분들이 왔다고 치면 자, 환자분은 건강 염려증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시나요? 대부분 아니죠. 아니죠. 예, 예. 오히려 신경에 고장이 나 있습니다. 예.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상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신경계통이 많이 약해져 있네요. 아티스트 신경 같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예. 당신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술가입니다. 네네. 너무 예민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까칠하게 되면 본인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치료를 하시면 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강 염려증이 있는 분들이 지금 시대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 느낌인 네네. 거예요. 기침 한번 하면 이분들 난리 날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로 건강염려증으로 치료하던 할머니 한 분이 지금 입원해 계세요. 예. 감염될까봐 두려워서 집안에만 계시다가 예. 하루 종일 코로나 뉴스만 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미치면서 입원까지 하게 되셨는데 예. 건강염려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기가 싫은 병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 예? 과하게 죽기가 싫은 병인데 걱정하는 게 오늘 소중한 오늘 하루를 망가뜨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실제로 임종을 앞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올해 더 살아서 승진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안 계시거든요. 예. 가족과 좀 더 하루를 보냈으면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에 가봤으면 그런 일상의 하루하루에 대한 그리움이나 후회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소중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고 예. 현재에 집중하시는 게 건강염려증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죽기 싫은 건 알겠는데 그러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네. 오늘에 집중하자. 요거는 환자들 아니다 하더라도 이건 새겨 들으실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불안 장애들도 많으시고 뭐 건강 염려증도 많으시고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불안장애라고 진단을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이거는 마음의 문제니까 제 의지로 고쳐볼게요 그러세요. 될까요 그게? 예? 그런데 뇌 위기 관리 시스템은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의지가 개입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예. 가령 이 부분이 고장이 나게 되면 옆집에서 삼겹살을 굽는데 불났다. 불이야 하면서 종을 땡땡땡땡 치는 식으로 위기관리 시스템이 예민하게 오작동을 해버리거든요. 그냥 삼겹살 굽고 있는데 네네. 막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거야. 네네네.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첫째로 하는 게 약물 치료로서 예민해져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상담도 하고 비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교정하는 인지행동 치료도 하고 또 몸이 많이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법이나 이완법을 통해서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치료들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약물도 쓰고 인지 행동 치료 같은 아주 전문적인 그런 치료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별개로 환자들 스스로도 이제 뭔가 조금 생활에서 고쳐 나가고 하셔야 될 분들이 있겠죠. 불안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불안을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 불안이란 녀석은 싸우거나 맞서거나 도망가려고 해버리면 겁을 집어먹고 그렇게 해버리면 적으로 간주를 해버리면 오히려 용수철처럼 더 달겨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불안은 편안하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냥 불안하면 내가 불안하구나, 불안할 만하구나 하고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자는 얘기이신 건가요? 네네네. 이걸 불안 수용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영화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관객이 되어서 불안이 오고 있고 거기에 불안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각형 벽인데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불안이 하나의 공으로서 저 멀리서 저한테 다가옵니다. 점점 불안해집니다. 이럴 때 이 불안이라는 공을 피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나를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공이 쑥 와서 불안이란 공이 나를 통과해서 사방벽을 퉁퉁퉁퉁 튀기게 되겠죠. 나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나를 지나가더라도 그대로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비어있는 공간으로 창문으로 쑥 나가게 되고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는 겁니다. 이게 불안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걱정 시간 정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걱정 시간 정하기. 가령 저녁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가 이 시간에 걱정을 몰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하루에 할 걱정을 이 시간에 다 몰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흥미롭게도 나머지 시간들은 걱정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걱정 금지. 요 시간만 딱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두는 거죠. 마치 시간표를 우리가 정해놓은 것처럼.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걱정의 빈도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걱정 시간 정하기 요거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이제 우리가 맞으면서 여러 가지 행동 캠페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도 조금 이런 캠페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불안은 감염 위기 상황에서 불안은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나도 그렇고 정신과에서도 그렇고 사회자님도 마찬가지구나. 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불안은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너무 과소평가해버리면 그 감염 전파의 우려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불안은 우리를 보호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꼭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인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그리고 뉴스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만 정보를 취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야외에서의 어떤 적당한 거리를 둔 확보한 야외 활동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선한 시원한 공기를 맡으면서 예. 그 야외에서 산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서로가 응원하고 감염자들을 존중하는 연대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시기에 일상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예.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그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면역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네.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서는 곤란합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좋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 유지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는 두더라도 심리적 거리는 가깝게 유지를 네네. 하자. 그리고 불안한 마음, 지금 이런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태에서는 불안한 마음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거를 그냥 불안 그 자체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네네.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더 많아지고 있는 불안장애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권명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부산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상담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상담 전화가 가능합니다. 1577-0199번입니다.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고통받고 계신 분들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